안녕하세요. DIY 강아지 옷 만들기 초코 공방입니다. 오늘은 궁둥이가 빵실한 강아지 한복 만들기 해보겠습니다. 먼저 앞판에 단추 들어가는 부분은 단추 여유분과 시접해서 토탈 2cm 주시고 나머지는 시접 모두 1cm 줍니다. 리본은 시접이 포함된 사이즈입니다. 우선 패턴을 조금 수정해 주었습니다. 저는 치마 길이를 조금 길게 해주기 위해서 등 길이를 2분의 1선이 아닌 2cm 정도 위쪽을 절개해 주었고요. 그래서 앞판 안쪽은 제거해 주었습니다. 치마 패턴은 안감과 겉감을 디자인을 다르게 해주었는데요. 안감으로 사용될 한복 원단에는 원래의 패턴으로 재단을 해주었고 겉감을 이용하는 패턴은 조금 수정해 주었습니다. 치마 패턴을 패턴지에 대고 세로 하나 그려 주었고요. 끝부분 둥근 부분은 모양을 맞춰 준 다음에 끝에서 3에서 5cm 되는 부분은 그 모양 변함 없이 그대로 유지해 주었고 치마의 폭은 원래의 폭보다 1.5에서 2배 정도 길게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치마의 길이도 연장을 해줄 텐데요. 끝부분 둥근 부분은 3에서 5cm 똑같이 유지해 주시고 그 이후에는 위와 아래에 2에서 3cm씩 길이를 더 연장해 주었습니다. 수정한 치마 패턴으로 겉감을 재단해 주었습니다. 먼저 치마에 주름을 잡아줄 텐데요. 모양의 변형을 준 부분만 주름을 넣어줍니다. 주름을 잡아줄 때는 주름 노루발을 이용해도 되지만 이렇게 간단한 박음질만으로도 주름 잡기가 가능합니다. 일반 노루발로 주름을 잡아줄 때는 대박음질 기능을 끄고 땀을 가장 넓게 해서 박음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박음질이 끝나면 안감의 폭에 맞게 주름을 조절해 줄 텐데요. 이때는 윗실이나 밑실 중 하나를 잡아 당겨서 주름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주름 노루발을 이용할 때와 달리 이렇게 일반 노루발을 이용해서 주름을 잡아 줄 때는 원하는 폭의 주름을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복 원단처럼 부드럽고 얇은 원단은 한 겹만 박음질을 할 때는 그냥 자연스러운 주름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주름을 잡아주기 위해서 박음질한 거라 괜찮지만 평소에는 그렇게 박음질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얇은 원단은 박음질할 때 각별히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치마의 밑단도 허리 부분과 마찬가지로 윗실이나 밑실 중 하나를 잡아 당겨서 안감의 폭과 같아지도록 주름을 잡아줍니다. 그 후에는 안감과 겉감을 겉길이 마주 보도록 놓고 박음질 해줍니다. 한복 원단처럼 이렇게 부드럽고 얇은 원단을 박음질 하게 되면 원단 자체가 박음질 하면서 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처럼 원단의 아래에 종이를 한 장 깔아놓고 하시게 되면 원단이 우는 것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한복 치마는 안감과 겉감을 겉과 겉길이 맞대어 놓고 허리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부분을 박음질 해줍니다. 밑단을 박음질 할 때는 주름이 많기 때문에 주름을 잘 정리해가면서 박음질 해줍니다. 치마를 허리를 제외한 나머지 세 부분 박음질이 끝났고요. 종이를 대고 박음질한 부분이 그냥 박음질된 부분보다 훨씬 더 깔끔하게 울지 않게 박음질이 되었습니다. 얇은 원단은 한 장을 박음질 할 때보다 또 두 장을 겹쳐 놓고 박음질 하게 되면 우는 정도가 훨씬 줄어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박음질을 할 때 빠른 속도로 하는 것보다 조금 천천히 박음질 해주시면 또한 우는 것을 많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제 허리 부분을 통해서 나머지 부분을 뒤집어 줍니다. 뒤집어 준 후에는 허리선을 안감과 겉감, 안끼리 마주보게 놓고 한번 박음질로 정리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겉감의 치마의 폭이 안감보다 1.5에서 2배 정도 더 넓기 때문에 주름이 생기는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위와 아래로 우리 길이도 더 길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안감보다 겉감의 길이도 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치마의 볼륨감이 살아나게 됩니다. 허리 부분 박음질에서 치마는 다 완성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시면 궁디가 빵실한 치마가 됩니다. 이제 상의 저고리 박음질 해볼 텐데요. 어깨선을 박음질 할 때는 꼭 옆선 모양을 맞춰서 좌우가 맞는지 맞춰주신 다음에 어깨선을 박음질 해줍니다. 제가 초보 때 많이 했던 실수인데요. 옆선을 확인하지 않고 어깨선을 박음질해서 좌우가 뒤바뀐 적이 꽤 많습니다. 어깨선 박음질이 끝나면 어깨선 시접은 가름솔 해주시고요. 이제 소매를 달아줄 거예요. 소매는 이렇게 물고기 모양처럼 생긴 앞쪽이 등판으로 가고 이렇게 시접 방향 맞춰서 빙글빙글 돌려가면서 박음질을 해줄 거예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물고기 모양의 머리 부분처럼 생긴 게 등판으로 가게 놓고 돌려가면서 박음질 해줍니다. 소매 박음질을 해볼 텐데요. 소매를 몸판의 겉과 소매의 겉길이 맞닿도록 놓고 시접 방향 맞춰서 박음질을 하는데 몸판의 진동둘의 방향을 맞춰서 소매를 돌려가며 박음질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는 진동둘레와 소매의 완성선을 잘 따라서 박음질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게 완성선에 좀 어긋나서 박음질을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소매가 남거나 아니면 소매가 모자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몸판과 소매를 진동둘레 박음질 완성선을 따라서 박음질 해주었고요. 이렇게 보면 소매의 시접이 나와 보이지만 펼쳤을 때는 일자로 잘 박음질이 되었습니다. 이제 소매와 몸판의 옆선을 박음질 해줄 거고요. 우리 진동둘레 박음질 선이 있을 거예요. 그 박음질 선을 맞춰서 소매는 소매끼리, 몸판은 몸판끼리, 옆선을 한 번에 이어서 박음질 해줍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진동둘레 선 맞추고 소매는 소매 겉길이, 몸판은 몸판 겉길이 박음질 해줍니다. 몸판과 소매 옆선을 박음질 해줄 때 진동둘레 시접은 소매 쪽으로 넘겨줍니다. 겉감의 소매 박음질이 완성되었고요. 진동둘레 잘 맞춰서 하시게 되시면 이렇게 겨드랑이 부분이 깔끔하게 나옵니다. 저고리의 안감도 겉감과 마찬가지로 양쪽 어깨선 박음질 하시고 소매까지 달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저고리의 겉감에 치마를 달아줄 텐데요. 우리 치마의 겉과 저고리의 겉이 만나도록 놓아주는데 허리에 치마를 달아줄 거라서 각각 허리의 시접 방향 맞춰서 박음질 해줍니다. 저고리의 겉감 허리에 치마의 허리 겉을 맞대고 박음질 해주는데요. 이때는 치마와 저고리의 가운데 중심을 잘 맞춰서 박음질 해줍니다. 저고리에 치마를 달아주었다면 저고리의 겉감과 안감을 겉길이 맞대어 놓고 박음질을 해줄 거예요. 이때는 안감과 겉감의 어깨선을 잘 고정시킨 다음에 박음질 해주시는데요. 우리가 앞판의 앞쪽은 단추 여유분 1cm와 시접을 1cm에서 총 2cm를 넣어 주었는데요. 이때 박음질을 할 때는 시접 1cm 부분을 박음질 해주시면 됩니다.
반대쪽 앞판도 마찬가지로 2cm가 총 들어갔는데 시접 1cm 부분 박음질 해주시면 되고요. 치마가 없는 부분만 박음질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저고리의 안감과 겉감 박음질을 해주었고요. 치마가 있는 부분은 박음질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으로 이렇게 뒤집어주면 되는데요. 우리 여기서 지금 보시면 소매가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소매를 박음질을 해볼 텐데요.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소매를 안감과 겉감, 안이 바깥으로 나와 있는 상태에서 옆선 박음질선 맞춰서 겉과 겉끼리 만나도록 이렇게 소매단을 이렇게 맞닿게 놓고 박음질 해줄 거예요. 다시 보시면 안감과 겉감 모두 겉과 겉끼리 만나야 되기 때문에 소매를 살짝 뒤집어서 이 소매단이 서로 맞닿도록 놓고 돌려가면서 박음질을 해주시는데요. 이 방법은 사람 옷, 안감이 있는 소매 박음질 할 때도 똑같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 옷은 소매가 길이도 길고 요 소매단이 넓기 때문에 강아지 옷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박음질이 가능하실 거예요. 제가 조금 쉽게 비유를 해드리면 여기 겉이 옷감의 안이고 안쪽이 옷감의 겉이라고 생각하고 소매단만 살짝 뒤집어 준 상태에서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살짝 뒤집어 주고 이렇게 겉과 겉끼리 만나도록 이렇게 놓은 다음에 박음질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쉬우실 거예요. 안감이 있는 소매 박음질을 해볼 텐데요. 겉감과 안감의 겉을 겉끼리 마주 보게 하고 소매단을 돌려가면서 박음질을 해줍니다. 소매를 돌려가면서 박음질을 하다 보면 이렇게 몸판이 엉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그 소매 사이로 풀어주시고 하시게 되면 훨씬 박음질이 수월합니다. 소매 박음질까지 끝나면 박음질이 되지 않은 허리 부분을 통해서 뒤집어 주고요. 소매는 바깥쪽으로 안감과 겉감을 한꺼번에 빼주시면 이렇게 소매가 완성됩니다. 소매까지 달아준 저고리는 다림질로 모양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저고리의 안감은 박음질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시접을 안으로 접어서 다림질을 해주시고 공구르기로 막아줍니다. 이제 저고리에 달아줄 리본을 만들어 볼 텐데요. 리본을 겉끼리 마주 보도록 반 접은 다음에 좁은 부분 한 부분 제외하고 나머지 두 부분을 박음질 해줍니다. 박음질이 끝난 리본은 젓가락을 이용해서 뒤집어 주시고요. 다림질에서 모양을 잡아준 다음에 반대쪽 끝은 안으로 시접 넣어서 박음질 해줍니다. 저는 등에 리본을 달아 주었고요. 앞에는 티단추로 마무리해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생활한복 천릭으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붕디가 빵빵해서 더 예쁘게 나왔고요. 샌디가 쓰고 있는 조바위는 다음번에 배워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